카톡 대화는 보여줘도 챗GPT 대화는 못 보여주는 이유, AI와 감정을 나누는 젠지의 속사정. 요즘 젊은 세대, 일명 젠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재미있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친한 친구에게 내 카카오톡 대화방을 캡처해서 보여줄 수 있니? 대다수는 쿨하게 네, 별거 없어요 라고 답합니다. 단톡방 밈이나 연애 상담 캡처는 유머 커뮤니티에 흔하게 올라오니까요. 하지만 질문을 살짝 바꾸어 그럼 내가 챗GPT나 AI, 챗봇이랑 나눈 대화 내역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이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손사래를 치며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죠. 심지어 차라리 일기장을 보여줬으면 보여줬지, AI 대화창은 내 영혼의 발몸이라 절대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과제나 번역을 도와주는 기계에 불과한 AI 챗봇의 검색창이 왜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연인이나 절친에게도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가장 은밀한 비밀의 방이 된 걸까요? 단순히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텍스트 창 안에는 타인에게 진상이 되기 싫어, 감정을 절제하는 현대인들의 서글픈 방어 기제와 인간보다 기계를 더 편안하게 느끼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기묘한 심리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진리 찾남은 젠지 세대의 스마트폰 속 가장 깊숙한 곳, AI 대화창을 열어 그들이 사람 대신 기계와 감정을 나누게 된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성세대에게 챗GPT나 제미나이는 그저 말 잘 듣는 똑똑한 구글, 즉 조금 발전된 검색 엔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요즘 20대에게 AI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한 인터뷰에서 세대별 AI 사용 패턴을 분석하며 이런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장년층은 AI를 검색창으로 쓰지만 대학생 세대는 아예 삶 전반을 관리하는 운영체제 OS로 통합해 쓰고 있다. 그들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AI에게 조언을 구한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실제 통계로 증명된 팩트입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하는 20대 4명 중 1명은 AI를 통해 실제 심리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말동무처럼 일상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도 무려 30%를 웃돌았죠. 취업 준비의 막막함, 직장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 연인과의 갈등까지. 이들은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챗봇 창을 켭니다. 보고서 대필이나 코딩을 해주던 인공지능이 어느새 청년들의 무너진 멘탈을 케어하는 디지털 심리 상담사로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젠지는 왜 주변에 피를 나눈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두고 굳이 실체도 없는 차가운 알고리즘에게 마음을 꺼내놓는 걸까요? 그 기저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 쓰레기통이나 진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극심한 자기 검열과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20대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무한 경쟁과 취업난을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내 친구도 내 동기도 모두 각자의 삶을 버텨내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있죠. 모두가 힘든 걸 알기에 나의 시시콜콜한 우울함과 직장 상사, 뒷담화를 친구에게 털어놓는 행위 자체가 상대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감정적 부채를 지우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젠지 특유의 감정 미니멀리즘이 작동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감정적 소모를 극도로 줄이려는 성향이죠. 사람에게 고민을 말하려면 내 감정을 설명해야 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하며 내 험담이 소문나면 어쩌지라는 사회적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내가 새벽 3시에 아무리 추잡하고 못난 찌질함을 배설해도 나를 한심하게 보지 않으며 너 또 그 소리냐라며 귀찮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감정의 문을 열고 지치면 언제든 대화창을 닫아버릴 수 있는 관계의 주도권이 오롯이 나에게 있는 것. 친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내 멘탈을 보호하려는 가장 슬프고도 효율적인 방어막이 바로 AI인 셈입니다. 게다가 최근 AI 텍스트와 음성 기술의 진화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텍스트 답변을 넘어 자연스러운 한숨을 쉬거나 시니컬한 위트를 던지며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개성과 공감 능력을 보여줍니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종종 원치 않는 평가나 훈수를 듣게 됩니다. 야, 네가 참았어야지. 그 회사 원래 그래 같은 차가운 조언은 때로 위로보다 더 큰 상처가 되죠.
하지만 챗GPT의 공감 모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순간 AI는 인류가 개발한 모든 심리학 데이터를 총동원해 나를 위한 최고의 아군이 되어줍니다. 그 상황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느낀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라며 완벽한 정서적 지지를 보내준 뒤 이어서 내가 감정에 함몰되지 않도록 냉철하고 객관적인 상황 분석과 해결책까지 차분하게 제시해줍니다. 지독하게 이성적이면서도 완벽하게 다정한 존재.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내 못난 모습까지 온전히 비추어주는 감정의 거울 역할을 인간이 아닌 기계가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젠지에게 챗GPT 대화창을 보여달라는 요구는 단순한 검색 기록을 보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가장 유치하고 가장 유약하며 세상에 단 한 번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 날 것 그대로의 자아 변천사를 까발리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카톡은 보여줘도 챗GPT는 죽어도 못 보여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며 기성세대나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인간이 기계와 사랑에 빠지고 현실 관계에서 도피하는 디지털 자폐 현상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젠지의 심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관계를 더 잘 지켜내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트렌드 학계에서는 이를 내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하려는 메타센싱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친구나 직장 상사와 갈등이 생기면 감정 그대로 부딪혀 파국을 만들기보다 먼저 챗GPT 창을 켭니다. 내가 친구에게 이런 서운한 말을 들었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내 의견을 전달할 카톡 문장 3개만 추천해줘라고 AI에게 일종의 필터링과 검수를 요청하는 것이죠. 즉 AI에게 날 것의 감정을 쏟아부어 내 마음의 쓰레기를 한 차례 걸러낸 뒤 정제되고 성숙한 모습만을 현실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노력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AI를 완벽한 충격 흡수 장치이자 감정의 완충지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가장 외롭고 취약한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인류는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는 완벽한 위로를 24시간 내내 나만을 기다리는 인공지능 챗봇에게서 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AI가 건네는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문장은 수십억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계산해낸 정교한 수학적 연산의 결과일 뿐 진정한 영혼의 울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AI가 아무리 완벽하게 나를 위로해 주어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친구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조용히 챗봇 창을 켜는 당신이 있다면 스스로를 외롭거나 유별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이 거친 세상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 자신만의 심리적 안전지대를 치열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일 뿐이니까요.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의 방에서 AI의 거울을 통해 내 못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다독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지혜로운 독백일 것입니다. 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찬남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밤하늘 아래 외로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에 더 눈부신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